안녕하세요. 오늘은 올해 4월에 사이언스에 실린 지질학 논문 하나를 같이 읽어볼게요. 미국의 상징 중 하나인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구팀은 거대한 호수가 넘쳐서 협곡이 깎였다는 오래된 가설을 작은 지르콘 결정들의 나이 분석으로 결정적으로 뒷받침했어요. 먼저 이 연구가 왜 특별한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그랜드 캐니언은 미국 애리조나 주 북부에 있는 거대한 협곡이에요. 깊이는 약 1.6km, 길이는 무려 446km, 한반도 남북 길이보다도 깁니다. 바닥을 흐르는 강이 바로 콜로라도 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협곡이 어떻게 깎였는지는 150년 가까이 지질학자들을 괴롭혀온 난제였어요.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콜로라도 강이 오랜 세월 조금씩 땅을 깎아 내려가서 협곡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설명에는 큰 문제가 있어요. 다양한 지질학적 증거로 계산해보면 콜로라도 강이 이 지역을 흐르기 시작한 건 대략 400만 년에서 600만 년 전이에요. 그런데 강이 깎아야 할 땅의 부피를 따져보면 그 시간 안에 이만큼 깊게 파내려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대안을 내놓았어요. 석회암 지대에 생기는 지하 통로, 이른바 카르스트 파이핑이 물길을 뚫었을 가능성, 상류 쪽에서부터 강이 머리를 치고 내려오는 헤드워드 침식,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호수 범람, 영어로는 레이크 스필오버 가설이에요. 큰 호수가 자연 장벽을 넘어 흘러넘치면서 협곡을 단숨에 깎아냈다는 시나리오죠. 자, 그럼 이 논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빈틈을 노렸는지 볼게요. 호수 범람 가설은 사실 수십 년 전부터 존재했어요. 문제는 정작 그 호수의 콜로라도 강물이 실제로 들어찼다라는 직접 증거가 빈약했다라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의심한 고대 호수는 애리조나 북동부의 비다우치 분지, 영어로는 비다우치 바신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 분지에는 620만 년에서 1600만 년 사이에 호수 퇴적층이 남아있어서 당시 거대한 호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확실해요. 문제는 그 호수의 콜로라도 강이 정말 연결되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었죠. 이 논문의 저자들은 질문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던졌어요. 비다우치 분지에 쌓인 옛 호수 바닥 퇴적물 안에서 오늘날의 콜로라도 강 상류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지문이 발견되는가, 그리고 그 시점은 정확히 언제인가. 여기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지르콘이라는 작은 결정이에요. 지르콘, 영어로는 질촌이라는 광물입니다. 지르콘은 지름이 보통 0.1mm 안팎인 아주 작은 결정인데요. 화강암 같은 화성암이 식을 때 만들어져요. 그 다음 이 결정이 포함된 암석이 풍화되고 부서져서 모래가 되면 이 지르콘들은 강물에 휩쓸려 아래로 내려가요. 단단해서 잘 깨지지 않고, 그래서 수백 킬로미터를 흘러가도 살아남아요. 그런데 지르콘이 특별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지르콘은 만들어질 때 구조 안에 우라늄 원자를 조금씩 포함하게 되거든요. 우라늄은 시간이 지나면서 납으로 방사성 붕괴를 해요. 그래서 지르콘 하나에서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측정하면 그 결정이 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지, 그러니까 그 결정을 품었던 원래의 암석이 언제 식어서 굳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걸 우라늄 납 연대 측정, 영어로 UPB 데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핵심이에요. 어떤 퇴적층에서 나온 지르콘 수천 개의 나이를 한꺼번에 측정하면 나이 분포 곡선이 그려져요. 어떤 지역에서 온 모래는 주로 18억 년 전 결정이 많고, 다른 지역에서 온 모래는 또 다른 시점의 결정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나이 분포 패턴 자체가 이 모래는 어느 상류에서 왔다를 말해주는 지문 같은 것이 됩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단서는 콜로라도 강 상류 지역에만 유독 많이 섞여있는 지르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로 4천만 년에서 2,500만 년 전 사이에 만들어진 지르콘들. 그래서 이 시기의 지르콘은 콜로라도 강이 지나가는 어떤 특정 화산지대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4천만에서 2,500만 년 피크가 뚜렷하게 나오면은 콜로라도 강 물길이 거기를 지나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스탬프가 돼요. 이제 연구팀이 찾아낸 결과를 순서대로 볼게요. 저자들은 이 지문을 찾기 위해 아주 광범위한 샘플을 모았어요. 비다우치 분지의 옛 호수 퇴적층은 물론이고 그 상류와 하류에 있는 19개 퇴적층에서 지르콘을 채취했어요. 이렇게 모은 지르콘이 무려 3,656개. 각 결정마다 레이저를 쏘아서
우라늄과 납의 비율을 재는 방식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비다우치 분지의 호수 퇴적층은 상부와 하부로 나뉘는데요. 아래쪽 퇴적층, 그러니까 더 오래된 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4천만에서 2,500만 년 지르콘 피크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위쪽 퇴적층, 더 젊은 층에 들어서면은 그 피크가 갑자기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두 층의 경계는 대략 60만 년 전, 바로 이 시점에 무언가가 바뀐 거예요. 연구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호수 퇴적층 상층에 지르콘 나이 분포를 다른 퇴적층들과 정밀하게 비교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콜로라도 강 하류 퇴적물, 예를 들어 네바다주 로어 콜로라도 강 일대의 보우스층, 그리고 와이오밍 쪽에서 내려오는 브라운스 파크층과 비교한 거죠. 다차원적도 분석이라는 통계 기법을 쓰니까 비다우치 분지 상층은 이 콜로라도 강 계열의 퇴적층들과 거의 붙어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은 같은 상류에서 온 모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숫자가 있어요. 비다우치 분지의 호수의 콜로라도 강물이 도달한 시점은 660만 년 전.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의 하류, 그러니까 지금의 네바다주 레이크 미드 근처에 콜로라도 강 퇴적물이 도달하는 시점은 대략 480만에서 460만 년 전이에요. 사이에 약 120만 년의 시차가 있어요. 이건 호수에 물이 먼저 들어찬 다음 한참 뒤에야 협곡을 타고 하류로 넘어갔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논문에는 생각보다 큰 스케일의 발견이 하나 더 있어요. 비다우치 분지 상층의 지르콘 지문은 특히 와이오밍의 브라운스 파크층과 매우 비슷했는데요. 이 브라운스 파크층은 지금의 스네이크 강과 옐로스톤 화산지대로 이어지는 고대 강 시스템의 흔적이에요. 그러니까 660만 년 전 그 호수에 물을 공급한 상류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옐로스톤 방향에서 뻗어 내려온 거대한 강이었던 거죠. 이제 퍼즐 조각들을 한 장면으로 맞춰볼게요. 이제 퍼즐이 맞춰져요. 660만 년 전쯤 콜로라도 강이 조상격인 큰 강이 남쪽으로 흘러와서 비다우치 분지를 거대한 호수로 채웠어요. 물이 계속 들어차니까 수위가 점점 올라갔겠죠. 그 호수의 서쪽에는 카이밥 아치라고 부르는 높은 지형 장벽이 있었고요. 수위가 이 장벽을 넘는 높이까지 올라간 어느 순간 물이 장벽을 타고 서쪽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해요. 바로 이 넘쳐 흐른 물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랜드 캐니언을 깎아 내려간 주체라는 거죠.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영화처럼 호수가 한번 터져서 협곡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저자들은 수십만 년, 길게는 100만 년 이상에 걸쳐 반복된 범람과 깎임이 협곡을 점점 깊고 길게 만들었을 것으로 봐요. 첫 번째 범람이 물길을 열고 그 뒤로 카이바 마치 쪽 땅이 위로 들려 올라가는 지질 작용과 맞물리면서 침식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은 이 연구의 함의는 훨씬 커져요. 660만 년 전이라는 시점은 북미 서부의 수천 킬로미터짜리 강 시스템이 크게 재편된 시기예요. 옐로스톤 방향 고대강이 남쪽으로 이어지고 그게 호수를 채우고 다시 서쪽 바다로 빠져나가는 길이 뚫리면서 오늘날의 콜로라도 강 전체 경로가 거의 이 시점에 완성된 셈이에요. 물론 이 논문도 모든 걸 끝낸 건 아니에요. 물론 한계도 있어요. 지르콘 나이 분포는 아주 강력한 단서이지만 그것만으로 이 강이 정확히 어느 경로를 따라 흘렀는가를 말해주지는 못해요. 저자들도 논문에서 이번 연구가 호수 범람 가설 자체는 강하게 지지하지만 그 호수 주변에 이미 어떤 형태의 고대 협곡이 있었을 가능성, 지하 수로를 통해 물이 일부 빠져나갔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혀요. 실제로 협곡 형성에는 호수 범람, 헤드워드 침식, 지하수 작용, 땅이 들려 올라가는 지각 운동 같은 여러 과정이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논문은 그 중에서도 호수 범람이 핵심 스위치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을 데이터로 단단히 고정해 준 거라고 보면 돼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래요. 60만 년 전 거대한 호수가 자연 장벽을 넘으며 쏟아진 그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랜드 캐니언의 출발점이었다. 작은 결정 하나하나의 나이를 세워서 대륙의 역사를 다시 쓴 연구, 참 근사하죠. 원 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은 직접 들여다보시길 권해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